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번에는 도로 사용료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시간으로 도로 사용료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오늘 방송을 할 거예요.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방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만 시청하지 마시고 요 강의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기본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요게 881강 880강도 도로 사용료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1편, 2편, 그 다음에 오늘 3편이거든요. 꼭 들어보십시오.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리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도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는 198만원이고요.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좀 점차적으로 올려서 218만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번 달까지는 198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좀 잘 안 보이나? 요거 교재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0페이지, 한 20,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치면요. 근데 대부분 한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굉장히 편하세요. 어쨌든 저기 전화번호 있고 교재 내용은 이렇게 있으니까 꼭 전화 주세요. 문자 주세요. 반드시 아마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박 커다키식으로 알지 말고 정확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면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이게 안 써있나? 자,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어차피 1편하고 2편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오늘 882강 도로 사용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종합 3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얘기했지만 소유권의 권능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사용과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용 수익을 못하는 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로에 관련돼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쭉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들 알기 쉽게. 내용이 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한두 개 판례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판례 가지고 설명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두 개 판례 갖고 절대 공법이나 부동산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민법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민법은 뭐 딱 A, B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민법과 관련된 것들은 A, B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토지공법, 뭐 도로라든가 어떤 각종 국토고객법, 건축법, 뭐 하여간 한 70여 가지 법률들이 있죠. 산업지적 활성화면 그런 것들 물론 제 교재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 판례로 이해하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 한두 가지 판례 갖고 여러분들 다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다양하게 많은 사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제 강의 뺏기는 분들 유튜브 강사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죠. 제가 방송하고 뭐 3, 4일 또는 뭐 한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에 아니면 또 1년 지난 다음에 써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좀 웃기죠. 어떤 이렇게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토지 공법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도로가 언급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도로 종류와 도로가 개설된 경위,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용승낙서와 도로를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사용승낙서를 써주잖아요, 그죠? 토지주로부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사용승낙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따 제가 대부분 판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사용승낙을 써줬다 하더라도 사용승낙서 내용에 따라서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고 영구도 있고 뭐 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고 또 대상에 대한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각종 행정단체에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영구 사용을 하지 않으면 영구로 도로로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편이라 그 이후에는 한 90년도
2000년도 이후에는 대부분 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도로 개설하는 개설하는 용도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그죠?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주의토익 통행권을 통해서 개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 단지 내 도로의 판례에 대해서 얘기 있고 지역권과 도로 그죠? 도로와 상하수도의 어떤 굴착 이것도 대부분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상향 그 다음에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건축법에 나오는 거지만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도로에 대해서는 뭐 수차 설명했으니까 다 아시죠? 건축법 2조 정의해 보면 2조이랑 11호 감옥과 남옥이 도로잖아요. 그죠? 요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그죠? 요것은 비도시 면지역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도시지역엔 적용되죠. 건축법에서 도시지역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동지역과 읍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시 시장 군수가 지정 공고한 도로예요. 이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시 개설된 도로. 그죠? 막다른 도로도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종류에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행정구역이 상향되면 나는 이제 건축 후퇴선만 후퇴하면 된다. 뭘 다 이거 다 아시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제 교재 있으신 분들은요 불러주신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도 도로가 있어요. 그죠? 주택법에서도 주택법에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법상 대지 조성 사업이 있고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죠. 대지 조성 사업이 있고 주택 건설 사업이 있어요. 대지 조성 사업을 하다 보면 그죠? 여기 이제 필지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도로잖아 이게요. 이게 대지 조성 사업을 통한 도로 또는 분양 단지 내 도로라고 하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도로도 역시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포기된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 틀렸네. 미분용지가 있죠. 미분용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분용지는 제가 뭐 수차로 강의했으니까 몇 차례 강의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어쨌든 요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태어난 그 미분용지예요. 뭔지 아시죠? 그냥 도로를 낸다든가 철도를 낸다든가 뭐 항만을 만드는데 보상이 되어 있지 않는 어떤 사유로 뭐 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또는 뭐 그 행방불명 돼 가지고 소유자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기타 사유로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처했던 토지를 바로 미분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용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그 관계 법률은 공익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그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국토계획보다는 도로는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 시에 이제 그 도로를 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 시 도로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어차피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허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국토계획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 있고, 그죠? 개발행위 허가 나와 있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이 나와 있고, 개발행위 허가 일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법에도 도로가 언급이 되어 있죠. 산지법에도 도로가 언급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진입로의 길이가 보통 얼마예요? 50m.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제 토지가 하나 이렇게 있어. 여기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1km 돼요. 1km. 근데 나는 여기다 이제 여기가 큰 대로고 쭉 끝까지 1km 안에다가 여기다 집 하나 짓고 다음에 다 잘라서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임야는 한 번 칠 때마다 50m 들어가서 짓고 또 50m 들어가서 또 허가 맞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한 방 옛날에 됐어요. 한 방에 여기 1km 안에 딱 돼가지고 다 잘라서 팔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임야가 이제 훼손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산지법에서 제어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산지법에는 또 임도도 있고, 그죠? 임도도 이것도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예요. 임도가 도입된 지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임도를 할 때는 대부분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보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도로가 있죠. 다 강의 다 했고 불러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불러전기제.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 있죠. 도로법상 도로는 뭡니까? 그죠?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죠?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런 것들이 바로 도로법상 도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도로법상의 도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이 측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장로가 이렇게 쭉 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 논을 여기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장로가 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논으로 통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도로청에서 이렇게 옆에 논으로 들어갈 수 있게 측도, 그러니까 옆에 측이죠. 그죠? 그러니까 측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옆에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측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육교 등 대통령용 혈안시설로 구성된 곳으로서 10조에 연결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도로라는 게 굉장히 넓죠. 그죠?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하여간 여기에 웬만큼 사람이 지난다든가 뭐 보도도 저기에요. 도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접도구역, 완충녹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에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도 나오고요. 한번 뭐 이런 것은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 다 아시죠? 개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건축을 위해서 개인이, 그죠? 자기만 쓰겠다 라고 하는데 이 사도를 통해서도 건축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여기에 보면 이제 면도, 이도, 농도 이런 것들은 그러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을까? 다 포기됐어. 옛날에 이때는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이것은 새마을 시절에 나왔던 법률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해서는 이제 제방도 이제 도로가 될 수 있고 국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붙이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현황도로, 사실상도로, 마을 안길, 조례도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뭐 통과도로, 그죠?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래서 본격적으로 판례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꼭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법원 판례를 다 분석하면서 한 20여 가지 판례를 분석하면서 사안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례만 한번 쭉 읽다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사안별로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안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양이 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양이 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집중해서 제 말이 좀 빠르면 약간 속도를 늦게 듣는 방법들 있죠. 0.8배속으로 듣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말을 좀 빨리빨리 할게요.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3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에 대한 대부분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잖아요. 그죠? 예외적인 법리예요. 우리나라는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죠? 어떤 사용 수익권을 포기시킨다? 제한한다? 요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어쩌고저쩌고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 네 땅이, 네 도로가. 그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이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내가 도로 소유자야. 경매사령관이 도로 소유자예요. 근데 내가 이제 도로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안 된 거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지료주세요. 5년치 지료를 딱 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요. 그죠? 그리고 또 5년치 지료 주고 앞으로 매월 얼마씩 줘라 라고 이제 그 소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나는 아니다. 너는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 라고
지자체에서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너한테 돈 못 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 토지는 배타적 사용소유권이 포기됐어 라고 이 지자체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돈을 줬다는 흔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서류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또는 각종 뭐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라든가 설명을 해가면서 지자체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지자체가 증명을 못했다. 돈 줬다는 흔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승소합니다. 자, 이게 바로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법원 2024년 판결, 최근 판결이죠. 요거 실어놨습니다. 아,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 것 같, 막 그러니까 좀 그러네. 자, 아무튼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용 등의 통행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그죠? 용인했대.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용 상태가 형성되어, 그죠? 자기가 어차피 용인했으니까 토지가 그대로 도로 사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용 사유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원의 신뢰보호 등 이거 어렵다. 실성실 원칙 중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이게 기존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나중에 내가 처음에는 요렇게 도로를 이렇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용인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이 집이 없어졌다든가, 그죠? 이 집이 없어져가지고 허물어져가지고 뭐 이제 멸실됐다든가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이 도로가 막 이제 2차선이었는데 막 10차선으로 확장됐다든가, 이런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죠? 대세적 확장적으로 상실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뭡니까? 그죠? 한번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고 해서, 그죠? 대세적으로 확정적으로 영원히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증명 책임도 지자체에 있고, 그죠? 지자체에 있고 그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나오네요. 같은 판례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어. 그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뭐냐면 저기 서울에 있는 뭐 잠실 어디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한 뭐 자전거하고 뭐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어떤 이런 도로였나 봐요. 그죠?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승용차가 지나가고 자전거나 교차할 도로였는데, 뭐 이걸 이제 소유자가 계속 묵시로 이제 인정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게 막 8차선으로 확장된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이렇게 크게 넓은 도로로 이제 사정이 변경이 생겼잖아요. 그죠?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그죠? 내가 이때 당시에 제공했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가에다가, 야, 내가 뭐 지금 8차선을 위해서 이 옛날 좁은 도로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게 아니고, 포기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지 않냐. 부당이득 해줘라.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판례가 좀 더 있는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죠? 이 판례예요, 여러분들. 이 판례가 그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거든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불러오신 게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있습니다. 불러오신 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자, 그 다음에 권리 행사의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자체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지자체는 아니 50년 동안 또는 90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그죠? 아무 얘기가 없다가 권리 행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이미 묵시로 또 장기적으로 포기된 걸로 본다 라고 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죠? 대부분 그게 아니다. 권리 행사에는 기간이 없다. 제한이 없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이의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이 기간이 이제 이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90년이에요. 90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일제강점기 때 도로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소유자가 사전에 무상 점유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거나, 그죠? 사후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소유자가 동의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돼? 국가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 동의했다는 증명서가 어딨어? 없죠. 그죠?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자유뿐만 아니라, 그죠? 나한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참, 난 이게 대부분 판례 읽다 보면 참 한편의 씨앗이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포기하였다거나 향후에도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권리 행사를 20년 동안 안 했든 30년 동안 안 했든 40년 동안 안 했든 아버지 때부터 안 했든 할아버지 때부터 안 했든, 그죠?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생각하면 가서 권리 행사 해야지. 도로 국가에 쓰고 있으니까 돈 달라고 해야지. 생각날 때 하면 돼요, 여러분. 그죠? 그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소송해서 너무 오랫동안 권리 행사도 않고 있고 그랬는데 이거 다 포기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했고, 또 한편은 또 점유 취득시도 얘기했어요. 점유 취득시도 얘기했는데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취득 절차에 대한 증거, 그죠? 적법한 취득 절차에 대한 증거 또는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토지들이 분할되고 도로로 제공된 구체적인 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누가 증명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증명해야 돼. 국가에서 내가 적법하게 토지 취득 절차를 했다, 그런 증명서가 없으면 인정 안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 받았다, 동의서가 없어도 내가 이겨. 그죠? 토지가 또 분할되고 도로로 제공된 구체적인 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그 또한 토지 소유자가 이깁니다. 도로 소유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모든 증명 책임은 국가에서 하지만 판단은 법원에서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르니까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안마다 달라요.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고 저는 판례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뭐 판례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진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거요.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판결 내용이 달락달락마다 끊겨있고 내용이 달락달락마다 또 주제가 달락달락마다 틀린데 그걸 읽어주기만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대법원 판례인데 똑같은 판례죠. 조선 총독부부터 이제 적법한 취득자가 밟았는지 아니 일제시대 때 무슨 취득자가 국가에서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유교 사변을 거치고 다 없어지고 그때 당시는 뭐 문서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국가에서 증명하래. 그죠? 그 다음에 동의가 있었는지 요것도 국가에서 증명 못하잖아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고 도로로 제공된 구체적인 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죠? 국가가 증명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런 어떤 과정이나 증거 또 경유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님들, 저는 대법관님들을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법원인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국가에서 증명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 고시로 도로시설 예정 부지에서 편입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고시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주택부지로 사용하였다면 이후 그 부분이 일반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 통행에 사용되는 건 말로 도로로 됐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판례 내용이 결국은 그거예요. 내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제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건축허가를 내려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
이게 도로예요.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여기다가 이제 그 도로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일반 또 여러 가지 또 공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짜투리 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100평이면 100평 다 못 지니까. 그죠? 그래서 안쪽에다 이렇게 건축을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로가 이렇게 확장돼서 포장이 됐어. 포장이 되고 이제 지나다가 보니까 도로 국가에서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국가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 건축법상 도로였고 또 건축법상 도로 확보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인정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송에 휘말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국가가 진 상황입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거 내용이 엄청 많은데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이제 국가가 싸우면 나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 아니 없다. 아니 있다. 그죠? 국가는 없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지자체나 국가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이제 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게 일반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옛날에 제가 한번 이제 뭐 기본교재에서 강의했던 건데, 포장 여부. 포장을 누가 했냐? 지자체에서 포장했다. 그러면 대부분 도장 다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이 사용하는 관습장 도로, 이것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고요. 새마을 사업, 이것은 마을 공동사업, 이것은 100% 그 다음에 관공서가 포장한 도로, 이것은 100% 포기된 겁니다. 비포장인 마을 안길 도로, 안길도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주민들 2, 3년 동안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상 면적은 2m지만 사실상 도로 너비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 없어요. 이것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겁니다. 자, 아이고 빨리빨리 하니까 힘드네. 그 다음에 요거 개발 행위를 통하여 개설한 포장된 현황도로, 개발 행위를 통하여 개설된 포장된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죠.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개발행 허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행 허가 그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1의 1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도로 및 하수가 어쩌고저쩌고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 이걸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그 선행 허가에서,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로 소유자가 이제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포장된 현황도로는요, 도시계획 조회에 따라서 이제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한 도로, 건축법 도로잖아요. 말 그대로 건축법 도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사용 수익이 포기된 거거든요. 배타적 사용 수익이 포기된 거예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로를 냈는데, 그럼 나 이 도로는 나만 쓸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소련도 아니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건축 개발행 허가를 통하여 개설한 포장된 현황도로는 요것도 역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예요. 돈 못 받습니다. 또 이렇게 이나가 또 이상하게 또 저놈 새끼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뭐 그럴 사람도 있는데, 못 받아요 여러분. 자, 건축법상 도로는 왜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가? 건축법상 도로는 왜 국가가 보상하지 않아요? 건축법상 도로는 뭡니까? 그죠? 사용승낙서를 통해서, 그죠? 사용승낙서를 통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된 그런 도로잖아요. 그죠? 그런 도로잖아. 그럼 왜 국가에서는 왜 건축법상 도로는 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부분이 사용만 제한될 뿐 그 대지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고, 해당 대지 소유자 등을 포함한 주위에 거주하는 소수 특정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시민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보상은 곤란할 것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가 있으면요, 여기다 건축허가를 냈어. 그죠? 여기다 건축허가 몇 개 냈어. 그럼 이 일대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지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기 있는 저기 정왕동에 있는 분이 안산역에 감골에 와가지고 도서관 갈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무는 거고.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그죠? 국가에서 건축보상 도로는 왜 그 보상을 안 해주는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 안 해줍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시
개발행 허가 시 사실상 도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 여부. 근데 이게 왜 나왔지? 아, 제가 여러분, 이건 사실은 제 블루오션 규제에 있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강의한 거 있죠? 안성의 과수원, 안성의 과수원을 강의하면서,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개설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 안에 있는 거라,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할게요. 이건 아무도 잘 모르는 것들인데, 자, 지리요지, 지리의 신이에요. 타인이 개설한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여 개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도로 부지의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답변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쩌고저쩌고 우리 이제 블루오션 교재 읽어보세요. 그 외 도로 개설 및 사용 경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별도의 사용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안길 사실상 사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사도가 요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얻은 도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읽어도 숟가락으로 그냥 아유 밥 드세요라고 떠다 드려도 이게 뭔 밥이 눈으로 보고도 뭔 밥인지 몰라요. 그죠? 사실상 사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해 가시죠? 참 오늘 박영춘이 진짜 좋은 거 알려드린다. 그죠? 사실상 사도의 경우에는 진입도로에 대해 사용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발행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논리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면 딱 앉아서 얘기하면요. 어떤 공무원님도 다 요즘 뭐 다 고등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이 사실상 도로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상 허가권자는 해당 서류 및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상 도로가 뭐라고? 사실상 도로 요거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받은 도로 또 포함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어쩌고저쩌고. 그죠? 이해 가셨죠? 자, 빨리 넘어갑시다. 이거 중요한 자료라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죠? 좋아요는 누르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구독 뭐 안 하고 맨날 보시는 분이 많은데, 뭐 제가 영상 한번 올리면 보통 뭐 3,000, 4,000, 2,000, 뭐 1,000, 그게 기본으로 한 4,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제 유튜브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한 이제 200 몇만 명 될 거예요, 이제. 많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방문했던 분 또 보고, 검색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나르는 것만 해도 5만 건이 넘더라고요. 5만 회가 넘어요. 제 영상을 공유하는 거 있죠, 공유. 퍼나르기가 5만 건이 넘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제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다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구독이 안 눌러. 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몇 분 여쭤봐요. 남들하고 공유하고 싶지가 않대. 나만 알고 싶대.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해도 중요한 것들은 다 교재 안에 있어요. 다 숨겨져 있으니까 그죠? 몰라. 결국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자,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 승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한번 됐으면, 그죠? 그 특정 승계인 또는 뭐 상속인도 다 승계되죠? 이 전주인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다라는 그 도로를 내가 매매를 통해서 또는 상속을 통해서 그죠? 경매를 통해 샀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그 포기된 게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 시점.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이제 지금 현재는 도로지만 옛날에 도로로 되기 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목이 되었어. 그러면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 시점에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 지목이 이 당시에 뭐 논바닥이었다. 그럼 논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뭐 공장용지였다. 그럼 공장, 임야면 임야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그 주변의 표준시 공시가로 하는 거, 도로로 감정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나 지하 배설물들에 설치된 경우는 이것도 역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겁니다. 우리가 그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새마을 사업에 관련된 판례가 이런 건 뭐 제가 공개해도 돼요. 대부분 2006년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2019년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 또 하나는 새마을 운동 사업 일환으로 우수관 시설 설치, 요런 것들은
배타의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거예요. 돈 못 받아요. 국가를 상대로 돈 못 받아요.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은 사정 변경이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 운동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마을 한 개 쭉 났어. 여기가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많이 있어.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내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국가에서 수용해가지고 뭐 한 8차선으로 생긴대야. 그러면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이때는 배타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잖아. 나한테 사용 수익 처분권까지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사정 변경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자, 읽어드렸으니까 중요하니까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하는 등 그죠? 기존의 이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의 사용 수익권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어쩌고 손해가 어쩌고 될 뿐만 아니고 사용 수익권 자체를 대대적으로 확정적으로 성실하는 것은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죠? 따라서 그 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그죠? 다시 사용 수익 권능을 포함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대부분 인정하는 배타의 사용수권의 포기는 말씀 그대로 그냥 토지 사용 승낙서 개발행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통해서든지 토지 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개설된 도로 요것은 배타의 사용수권이 포기된 걸로 봐요. 그렇지만 토지 사용 승낙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도로는 박영춘 너만 사용해, 경매사령관 너만 사용해, 아니면 경매사령관 너하고 네 가족만 사용해, 아니면 뭐 경매사령관 요거 너 앞으로 30년 동안만 사용해. 그렇게 사용승낙서를 쓸 수가 있어요. 사용승낙서 쓸 수가 있다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그죠? 또 그 사람 외에는 독점적인 사용수권이 있는 거죠. 본인한테 그죠? 그래서 또 분양단지 내 도로 제가 수차례 강조했으니까 뭐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아까 이제 그 판례가 2024년 판례가 2021년 판례가 그죠? 요거 이제 건축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부를 공지로 남겨둔 채 토지가 후에 지자체에서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도로로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내고 여기 이제 공지로 남겨놓고 여기다 이렇게 집을 졌는데 요렇게 이제 도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요 부분을 네가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그죠? 배타의 사용수권이 포기된 걸로 알고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이쪽만 팔고 나머지 이제 도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요것은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일부 공지로 남겨둔 것만으로 그 토지를 일반 공정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도로로 일부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더라도 그죠? 용인하였더라도 독점적 배타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제. 그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포기된 어떤 그 약정서나 아니면 사용승낙서나 아니면 보상해줬던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도 없이 막연히 포기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포장하여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한 사안. 아까 그 2017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국가가 포장하여 도로를 이제 그 점유하는 경우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주 점유가 아니어서 취득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 대부분 한 2, 30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도로를 갖다 이제 국가에서 포장해버렸어. 이렇게 국가에서 포장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포장을 해버렸는데 그죠? 소송을 하면 국가에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이게 30년 동안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그죠? 이걸 또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어. 경매로 낙찰받은 의도가 수익을 얻으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죠? 또 3년 동안 주장도 안 했기 때문에 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타의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다라고 국가에서는 이제 항변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건 아니다. 아니다. 뭐 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든 뭐 하든 그러면 미불용지는 왜 낙찰을 받아? 그럼 미불용도 돈 주지 말아야지. 그죠? 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이제 국가가 해서 포장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럼 나는 그러면 20년 동안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지 않았냐. 점유 취득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 안 됩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요, 점유 취득시도 인정 안 됩니다. 이건 박영춘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말씀하신 거라니까. 대법원 뭐 무슨 판례라고요? 요거. 아, 또 불로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막 캡처하고 그러지 마세요. 불로전 교재 다 있어요. 그다음 미불용지. 미불용지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그죠? 미불용지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미불용지는 제가 강의한 거 있으니까 그 미불용지 보세요. 그러니까 좀 큰 도로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그죠? 철도를 낸다든가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어떤 사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미불용지 제가 좀 이렇게 블로션 규제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옮겨왔어요. 얼마나 남았나? 어우씨.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 것 같은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가 있어요. 묵시적으로 그냥 몇십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이 경매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도로를 취득한 경우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갔던 내용인데 1심은 국가편, 2심도 국가편, 3심 대법원에서는 우리 그 도로 소유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도로로 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이게 원심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보세요. 원고가 누구예요? 도로 소유자죠.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서 위 토지를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니 이게 그러면 돈을 벌려고 토지를 취득하지. 진짜 돈을 벌려고 토지를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그러면 뭐 봉사하려고 토지 취득해? 도로 취득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저는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이게 진짜 좀 이게 1심이에요. 이게 1심 2심이에요. 1심 2심 내용이거든요. 1심 2심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90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죠?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했다는 것을 추정되었고 90년 동안 이유 없이 도로로 사용했다고 장기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또 이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토지를 취득했다. 이 내용을 국가에서는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원고편을 그러니까 그 피고편을 들어준 거예요. 국가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판결 내용이 뭐냐면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을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위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아니 여러분 불합리한 게 있으면 내가 당연히 청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우리가 토지 매매하잖아요. 경매나 매매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경매로 사고 매매로 도로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내용이 이게 원심에서 판결한 거예요. 근데 이 원심이 대법원에 뒤집힙니다. 작년에 뒤집혔어요. 대법원 뒤집혔어요. 뭐라고 뒤집혔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빨리 읽어볼게요. 제가요.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소유자가 사전에 무상 점유에 대한 동의를 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그냥 내가 오랫동안 묵인했다고 해서 그죠? 사후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만으로 그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포기하였거나 향후에도 사용수익을 포기한 거지. 그죠? 향후에도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맞아. 언젠가는 내가 권리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밥 먹다가 기분 나쁘네? 그 도로 누가 조금 패였어.
밥 먹다 말고 가서 국가에도 상대로 부당이득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권리 행사는. 그게 뭐 5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들이 있는 도로로의 연장선에 포함된 다른 도로에 대하여 적반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확보해 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의 실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익에 부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육 수익권을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종전 소유자의 일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매수했든 경매로 지분을 샀든, 그죠? 어쨌든 간에, 그죠?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의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연하죠. 아니, 수익을 올리려고 땅을 산 거잖아요. 그죠? 없다는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 판사님들이 진짜 확실히 현명하신 것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아니 진짜 이건 그 3살 먹은 애들한테 물어보겠어요. 너 과자 왜 사냐? 그럼 맛있게 먹으려고요. 어른들한테 땅 왜 사요? 돈 벌려고요. 또 뭐 활용하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도로를 샀는데 도로를 아니 그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1심과 2심은. 그죠? 가만히 역으로 생각하면 네가 알고 도로인지 알고 샀고, 그죠? 알고 샀고 도로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 생각이 불순하다. 그 얘기잖아.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돈 벌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데. 그래서 대부분 판사님들이 진짜 현명하게 판단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도로로 편입된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진짜 보상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은 저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개발행위가 도로 배타적 사육 수익권이 포기된 거죠. 법제처 요거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지하 배설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에 그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도로 지하에 지하 배설물을 묻을 때는요, 그 사유지 소유자의 사용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건축학 할 때 제가 이제 뭐 몇 군데 시에서 그런 얘기들 해요. 건축학과는 되는데요, 나중에 그 지하 배설물 뭐 상수라든가 가스관이나 묻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전 속으로 삑 웃지요, 제가. 웃어요. 네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죠? 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해당도로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사행신동이 필요하다는 지자체도 있죠. 그죠? 해당도로 소유자가 바뀌면서 사행신동이 필요하다는 지자체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판례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이 건축법 부칙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불러오신 게 나와 있습니다. 강의도 한 번 했고 76년 1월 3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76년 1월 3일 30일 30일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은 이거하고 관계 없는 내용이 있다. 지금 건너뛰겠습니다. 분양단지 내 도로도 아시죠?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된 거. 그 다음에 92년 6월 이전에 지어진 신고대상 건축물과 도로. 92년 6월 이전에 지어진 신고대상 건축물에는요, 그죠? 그것은 뭐 단층 30제곱미터 아니 그 3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안 됐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내용 여기 있으니까 불러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포장된 해당도로는 공공시설이고 공익시설이므로 사용할 필요 없어요. 도로의 특정 승계인도 당연히 만약에 전 주인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다. 그러면 나도 이 특정 승계인도 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서와 도로 사용료.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제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이건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한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용에 따라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사용 승낙서에 주택 및 진입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도로 부지에 대하여는 사용자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 목적으로 사용할 때 토지 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때에는 승낙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했던 사안에서 요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만약에 그 토지 사용 승낙서 뜬 거예요. 이 서로 간에. 그죠? 이렇게 주택 몇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요것은 그냥 토지 그 배타기 사용 승낙이 포기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 사용 승낙서 이렇게 써 있다. 어딨어? 토지토양 작성할 때 시기와 용도 상대방을 제한하여 작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제한해서 아까 뭐 경매사령관 너하고 너 가족들 그다음에 네 삼촌들 뭐 8촌에 6촌 출입할 때는 등기부등본 뭐 호적등본 족보 가지고 출입해. 그러면 그 사람들밖에 출입 못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토지 사용 승낙서로 인한 소유권의 제한이 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안. 그죠? 이것은 뭡니까? 예? 토지 사용 승낙서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제한이 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취집하라는 거예요. 그죠? 족보 가지고 다니고 호적승본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만 취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그거예요. 2002년 판례하고 아까 2000 몇 년 판례 했죠. 승낙서의 구체적인 내용, 시기, 용도, 범위와 상대방 당사자 누구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건축허가서나 신고시에 도로를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인 절차일 뿐 민사적으로 통행권 발생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근데 있을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짚어봐야 됩니다. 그죠? 진짜 재수없으면 호적등본 족보 들고 차에다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만 통행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만 통행해야 돼.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기타 판례 예 여기 이제 또 이제 이 판례 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된 판례가 좀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네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후 지료 청구 여부, 지료 청구 안 됩니다. 아까 몇 번에 같이 설명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도로도 지료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지. 그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렇지만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안에 도로가 개설된 거 그런 거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뭐 상담료는 많이 받을 거예요. 상담료는 많이 받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상담료가 비싸니까 저한테 하지 마시고 변호사님한테 하세요.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의뢰하셔서 여러분들 도로에 대해서 한번 구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님들 더 잘 아세요. 많이들 아시니까 꼭 변호사님들하고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했어요. 진행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53분이 지났는데 저기 반드시 여러분 공부하실 생각이시면 이번 달 안에 교재 구매하세요. 나중에 이제 가격도 200만원 넘어가면 여러분들 또 나중에 제가 그래요 막 깎아달라. 아유 옛날에 188만원이었는데 언제 198만원 올랐냐, 언제 200만원 올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강의 오래 들으시면서 교재 구매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입찰하실 때 제가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구매하세요. 그죠?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공부 안 하시더라도 구매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써먹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교재가 이제 이런 책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글 파일 제가 강의하는 거 그대로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이제 한글 파일이가 컨트롤 F 치시고 이거 도로를 쳐 이렇게 해서 도로 치고 엔터 치면 도로에 관련된 게 쭉 나와요. 이렇게요. 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법정지상권 친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관련된 것도 쭉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자료 정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재가 좋다는 게 제가 지금 이 자료 만드는데 저 2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제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는 거, 기본 교재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쁘게 꾸민 거예요. 반드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재 구매하십시오. 이 교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팍 늡니다. 절대 안 늘어요. 책으로 100권 1000권 봐도 실력 안 늡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밥 먹고 있으시면 까먹어요. 그죠? 까먹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검색하면서 공부하는 거, 유치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오래 가고 내 실력이 확 쌓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 가지고 6개월만 딱 공부하시면 박영춘하고 실력이 똑같아져요. 네, 감사합니다.